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231년 최초로 고려를 침공한 몽골족 귀주성과 자모산성에서 선전을 했지만 결국 1231년 12월 고려 정부와 몽골족의 사령관 살리타가 강화 조약을 맺고 몽골족은 돌아가죠. 그러나 당시 고려 정부의 최고 권력자였던 최후는 겉으로만 조약을 맺었을 뿐 몽골족에게 머리를 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요. 몽골족이 1차 침략 후 몽골 병력은 철군했지만 몽골 정부에서 고려로 다루가치라는 감독관들 72명을 파견해서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엔 1차 침공 당시 몽골족에게 항복해버린 의주 지역의 호족 홍복원도 있었습니다. 고려인이 몽골족 관리의 자격으로 고려 정부를 내정 간섭하는 거예요. 홍복원을 포함해서 72명의 다루가치들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질에 협박에 민간인 약탈에 하는 짓들이 가관이었죠. 꼭 다루가치들의 진상짓을 떠나서 당시 군부 독재 시절이었던 고려에서 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쥐고 사실상 모든 정사를 좌지우지했던 최후는 조금도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차 때의 치욕을 만회하기 위해 더 싸우려고 했죠. 최후는 몽골 부대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어 1232년 2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길자는 즉 강화도, 천도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기존의 수도였던 개경은 산지가 아니라 몽골족의 공격에 방어하기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기병 중심의 몽골족들이 잼병일 섬으로 들어가 버리면 충분히 싸울만 하다는 게 최후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섬으로 강화도만한 섬이 없다는 거죠. 개경이랑도 가깝고 나름 한반도 가운데에 있어서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서해안 따라 줄지어있는 평야지대로부터 곡식을 수혈받기도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 천도는 최후가 앞으로 몽골족과 계속 전쟁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공공연하게 전제가 되어 있는 방침이었습니다. 반대가 엄청났죠. 명분은 좋다지만 수도로 옮기는 일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국력이 소모되는 일인 거죠. 대부분의 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냥 몽골족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평화를 추구하며 백성들의 목숨이나 지탱해보자는 쪽도 있었고 굳이 섬으로 들어갈 거 없이 산성을 방어하면서 싸워도 이 승산이 있다고 말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재자였던 최후가 강화도 천도를 논의하라고 한 건 진짜 논의하라는 게 아니죠. 최후는 죽여도 탈없는 반대파 몇 명 본보기로 제거한 뒤 강화도 천도를 강행했습니다. 최후가 당시 고려 왕이었던 고종에게 가서 천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자 고종은 난처해하며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최후가 고종에게 물어보기 며칠 전부터 이미 사람들을 강화도로 보내서 궁궐 공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 중이었습니다. 최후는 개경 백성들한테 20일을 줄 테니 몽골족들에게 살해당하기 싫으면 강화도로 빨리 거주지를 옮기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20일 만에 이사를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20일 사이에 열흘은 또 이 장마가 계속 내려서 정말 지옥의 행군이었다고 합니다. 가서도 문제예요. 강화도는 섬인지라 도시가 확장되기가 힘들어요. 몇백 년간 수도였던 곳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강화도로 다 들어가면 이 도시 위생 상태가 어떻게 되겠으며 거주지 문제는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울러 군부 독재의 권력에 빌붙은 핵심 세력들은 군부와 결탁하여 기존에 거기 살던 사람들을 내쫓고 집을 헐어 자기네 집으로 만들고 가뜩이나 힘든데 궁궐 공사와 최후의 사택 공사에 동원된 이 백성 숫자가 수천 명이었습니다. 개경은 불과 2달도 안 되어 유령 도시가 됩니다. 1232년 고려 정부의 그 유명한 강화도 천도는 그다지 예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최후가 왕실 사람들 전부 데리고 강화도로 떠나기 직전에 고려에 파견되어 있던 다루가치들 72명을 전원 소환합니다. 부를 땐 너희를 위해 파티를 마련했다며 불러놓고 애들이 거나하게 취해 있을 때 전원 살해해버립니다. 몽골족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거죠. 최후가 하여튼 이 깡따구는 있어요 참. 그런데 이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으니 야근 놈은 명이 길다고 바로 민족 반역자 홍복원이었습니다. 이 홍복원이 겨우겨우 도망쳐 북쪽 지역에 숨어있으면서 이 사태를 몽골족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결국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의 병력이 다시 고려로 침공해옵니다. 몽골족이 고려를 공격하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몽골족이 중국 북방의 금나라와 맞짱 뜨기 전 고려가 공격을 해오지 않도록 후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차 전쟁으로 고려를 달래놨다고 생각했으나 1차 전쟁이 끝나자마자
최후가 이렇게 나오니 몽골족은 안심하고 금나라와 싸우기 불안하겠죠. 1232년 8월 고려 국경을 넘은 살리타의 병력은 홍보건의 호응으로 북방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특히 지금의 평양이었던 서경에서 홍보건이 민심을 부추기고 본인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살리타에게 서경을 바칩니다. 홍보건도 참 이 희대의 반역자죠. 그리고 10월경 몽골 군대가 개경으로 들어오는데 살리타는 강화도에 있는 고려 조정에 당장 섬에서 나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고려 조정은 거부했죠. 이 몽골 군대가 수전에 능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배를 만들어서 강화도까지 가는 건 가능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그렇지만 강화도로 가는 이 물살이 상당히 급한 편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섬까지 가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많은 인력 손실을 볼 거고 쉽지만은 않았던 거죠. 대신 살리타는 이래도 니네가 안 나오고 뻑이겠냐며 초토화 작전을 실시합니다. 즉 군대를 여러 개로 쪼개서 한반도 전역으로 보내 국토를 밟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면 고려 조정도 별 수 없이 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 거죠. 고려 정부는 안 나옵니다. 그냥 고려가 몽골족의 말 발굽에 짓밟히도록 그대로 두었죠. 이 과정에서 몽골 일부 부대는 대구까지 내려가는데 대구에는 부인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사라는 절에는 초조 대장경이라는 모든 불교 경전들을 인수할 수 있는 목판이 있었습니다. 몽골족이 대구를 휩쓸면서 부인사까지 들어닥쳐 이 초조 대장경을 불태워버립니다. 이 초조 대장경 소실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해두세요. 오랫동안 내려오던 유물이 사라졌으니 나중에 다시 만드는데 이 다시 만드는 대장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대장경입니다. 한편 살리타가 직접 이끄는 몽골 부대는 11월 지금의 서울을 함락했고 곧이어 경기도 광주로 진격했는데 당시 광주 안무사로 부임하고 있던 이세화가 성내 군사 및 백성들과 단결하여 광주성에서 살리타의 공격을 막아낸 겁니다. 한번 함락 못한 고려의 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1차 때 절감했던 살리타는 광주성 함락에 연연해야 하지 않고 인근의 경기도 용인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이 처인성에는 군량 창고가 있어서 거기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처인성의 공식 명칭은 처인 부곡으로 굉장히 작은 토성이었습니다. 부곡이란 특수행정구역으로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로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신분적으로 매우 천한 백성들이 몰려 살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서 다른 말로 이사도 갈 수 없는 여기에 국가에서 각 부곡마다 특수 농업의 업무를 할당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위상이 대단히 낮은 곳이었죠. 일부러 처인성을 사수하기 위해 들어온 승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승병들을 이끌던 사람은 승려 김윤후. 1232년 12월 16일 살리타는 처인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동문 쪽에서 직접 기병들을 이끌고 정찰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김윤후는 승병들을 매복시켜 놓았고 처인성이 워낙에 작은 곳이고 방어하는 고려 병사도 얼마 없으니 살리타는 살짝 경계를 풀고 있던 찰나 매복한 김윤후 혹은 그의 병사들이 쏜 화살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해버립니다. 이 몇만의 군대를 이끄는 몽골 부대 전체를 관장하는 총사령관이 이렇게 느닷없이 어이없게 죽어버린 겁니다. 몽골 병사들은 다들 너무 놀랬고 개경에서 머물고 있던 부사령관도 얼탱이가 터져서 한반도 곳곳에 퍼져있던 몽골 병사들을 싹 소환한 뒤 어찌할 줄 몰라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1232년 12월 제2차 고려 몽골 전쟁도 어딘가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이 총사령관이 조기 체크메이트 당해 전쟁이 끝나버리는 사건은 한국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찾아봐도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아닌데 말이죠. 전쟁이 끝나고 고려 조정은 이 전쟁의 최대 영웅인 김윤후를 강화도로 불러다가 이 승려에게 육군 참모총장격의 상장군 벼슬을 제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윤후는 상장군이 되면 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싸우기가 곤란하다며 벼슬을 한사코 거절했고 종 6품 정도의 삼랑장에 임명이 됩니다. 중대하나 거느릴 수 있는 벼슬인 거죠. 물론 이후로도 계속 김윤후가 승진은 합니다. 김윤후가 이 결정적인 공을 세운 건 맞는데 뭔가 이 극적인 전쟁은 없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윤후의 활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또한 처인 부곡은 처인 현으로 승격됐습니다. 한편 후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몽골족을 끌어들였던 매국노 홍보건입니다. 1233년 홍보건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고려 조정에서 보낸 중앙군에게 톱을 당했고 일가 가족들이 체포되어 전부 처형당합니다.
이상하게 홍보고만 도망쳐서 살아남은 몇몇 아들들을 데리고 몽골로 넘어가 이 몽골족의 벼슬을 벗고 완벽한 몽골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2차 고려대 몽골 전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끝났기 때문에 고려를 완전하게 복속시키지 못한 몽골이 다시 쳐들어오리란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3차 고려대 몽골 전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